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소중한 이웃. 우리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멀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점점 서로의 삶에서 사라져 가는 순간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서 누군가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인연으로 북적였던 삶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소중한 관계를 지키거나 혹은 떠나보내야 할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적신호,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패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던 자녀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로 변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했지만 점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명절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내가 연락해도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서로 할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40년 지기인데 할 이야기가 없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햇빛을 쬐게 해주어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관계에서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것은 언제인가? 나의 연락에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만약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은 짧게 답하거나 형식적인 대답만 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한쪽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만의 문제로 바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뜸하고 당신의 관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마음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신호, 만남에서 항상 바쁘다는 변명.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만나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런 말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과 일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명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당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매주 차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지만 한 친구가 몇 달 동안 매번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들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손주가 갑자기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이 친구는 더 이상 모임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직설적인 거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만남을 제안할 때마다 항상 바쁘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한두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나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적신호, 도움이 필요할 때 회피하는 태도.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이런 순간에 진정한 친구와 가족은 당신 곁에 남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조차 오지 않거나 이사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바쁘다며 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로 입원했을 때 평소에 자주 만나던 동창들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로 안부만 묻고 말았죠. 반면 평소에 그다지 가깝지 않았던 옆집 할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 관계가 깊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당신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적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대하고 상처받기보다는 정말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질입니다. 50년 된 관계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이런 관심 어린 질문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대화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전체 대화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당신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균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최근에 만났지만 2시간 내내 친구의 자녀 자랑과 여행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본인의 근황이나 건강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오랜 우정이 이제는 일방통행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애정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5번째 적신호,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취소하는 행동. 약속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당신과의 약속만 자주 취소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적신호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회원이 3번 연속으로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더군요. 결국 우리 모임이 그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당신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취소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음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과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대충 알리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전자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보내는 5가지 적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서운한 건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꺼내야 한다.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오해나 소통의 부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바빠 보이던데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둘째,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세요. 상대방이 날 피하는 이유를 남 탓만 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늘 양방향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모든 관계가 깊고 의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부만 묻는 사이도 소중한 인연이다. 어떤 인연은 그저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신에게 계속 상처와 실망을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결국 더 아프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인생의 2번째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명상, 산책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에서 인연은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곁에 남아준 사람을 감사하라.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몇 소중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정중히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남은 여정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지혜를 나눠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